기독교대한 선교교회가 제119년차 총회를 개최하고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CBS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신교계에서 제안한 기독교 공약을 소개하고 각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북 정책과 노동 사회 분야 정책을 짚어봅니다. 6.3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선거법 위반이 교회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 선교교회가 제119년차 총회를 개최하고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 선교교회가 제119년차 총회를 개최하고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안성우 목사는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총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안성우 총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과정 수립과 공과를 개발하겠다며 성결교회 120주년을 맞아 성결교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건 사명이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119년차 총회장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교회들이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고요.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와 이기용 목사가 맞붙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 이기용 목사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나선 김원천 목사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 겁니다. 대의원들의 선택은 이기용 목사였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1차 투표에서 552표를 얻어 171표를 얻은 김원천 목사를 제쳤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된 이기용 목사는 성결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며 경쟁력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철학처럼 저는 교단을 교회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교회 규모와 위치를 떠나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총회개회 첫째 날에는 유신진화론 문제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사과문 게재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기성총회 이대위는 박영식 교수의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박 교수가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식 교수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라는 여론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총회본부 활용 대책 안건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성총회 교인 수는 38만 110명으로 지난해 기준 3,9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 시작되면서 21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세 차례 대선 후보 TV토론회도 모두 마쳤는데요. 정책 공약과 국정 운영에 대한 토론보다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는 평가입니다. CBS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개신교계에서 제안한 기독교 공약을 소개하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독재 권력의 항거에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선 넘어 사회 대전환 NCCK 생명정의평화행동은 최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생명정의평화행동은 이와 함께 생명과 정의, 평화의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정책들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생명정의평화행동은 먼저 윤석열 정권의 강대강 적대 정책으로 퇴보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친북, 반북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사회통합적 대북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회 주도형 남북교류 확대, 문화 콘텐츠 개방을 제안했고 강대강 남북교착 국면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투트랙으로 관계 정상화에 노력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 2배에 달합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힘의 과실을 근절하고 북풍의 공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화보다는 안보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어력을 키우겠습니다.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수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노동사회 분야에서도 후보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생명정의평화행동은 탄핵과 대선 이후 노동은 핵심 의제로 등장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은 민주주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은 사회불안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 해소의 제도적 장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각각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지급과 기업 부담 완화를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밖에 생명정의평화행동은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권, 주거권, 이동권, 저출생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후보들 대부분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기독교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기독교 활동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개편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목회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계 내부에서도 교회 강단과 예배를 정치 선동과 불법 선거운동의 장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나오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목회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소재 한 교회 A 목사는 600여 명의 교인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포함한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해온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는 지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이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당했습니다. 손 목사 등 교회 관계자 4명은 주일 예배와 기도회 시간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반대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부산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설교 시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고 유튜브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가짜뉴스 영상을 퍼뜨리는 등 거리낌 없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목회자들의 불법 선거운동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정평은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을 정치적 혐오와 불법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교회의 권위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법 선거운동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이러한 행태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과 혐오의 도구로 전락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정평은 더 이상 혐오와 거짓된 내용이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정치적 편향이 아닌 진리와 정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최근 설교 시간 특정 후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적발했다며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목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며 교회가 사회 분열과 갈등의 온상으로 비춰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준법 선거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성폭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이준석 후보는 질문이라는 형식을 가장해 여성 혐오적 발언을 재인용하고 이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았다면서 이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일 수 없으며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여성 혐오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 여성운동단체인 한국 YWCA도 여성 혐오 발언은 명백한 폭력이라면서 이준석 후보의 즉각적 사과와 함께 후보직 사퇴,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YWCA는 혐오에 침묵하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며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혐오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6.3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는 청년 대화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기윤실의 토크 프레이 보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모임은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교회와 공동체의 역할 등을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를 모색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대선이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정의 원칙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량과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책 마련과 불평등, 사회적 갈등 해소, 일자리 및 민생 안정 등을 꼽았습니다.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초교파 기도운동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평화한국 주최로 다음 달 5일부터 21일 동안 한반도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북한 억류 선교사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기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믿음, 사랑, 소망을 주제로 진행되며 세일에 21일 동안 국내외 52개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평화한국은 올해는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 플랫폼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협력교회들을 위한 기도집을 제공해 연합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 예배는 다음 달 1일 서울 한국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평신도 사역으로 성장한 하늘숲교회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하늘숲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평신도 훈련의 구체적 내용 등을 통해 부흥의 비결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하늘숲교회가 주최하는 비전 컨퍼런스의 특징은 유명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강사로 나선다는 점입니다. 하늘숲교회는 2007년 서울 신정동 상가에서 6명으로 시작했으나 평신도 사역자들의 관계 전도 등으로 현재는 재적 성도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